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 교육 섹션을 담당하고 있는 장연화 기자입니다. 에듀팟 팟캐스트에 이어서 에듀팟 유튜브를 개설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유튜브 주제는요, 의대 선발 절차입니다. 최근에 의대 입학 전형이 좀 많이 변했기도 했지만 또 앞으로도 많이 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USC 의대 입학 사정에서 인터뷰를 담당하고 있는 홍영건 교수님을 패널리스트로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의대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미국 의대 과정은 지금 보고 계신 한인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셨던 한국에서 의대 과정과 조금 틀립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마치고 네, 이제 의대를 지원하게 되죠. 네. 그래서 예과가 2년이고 네. 본과가 4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2 플러스 4, 네. 그래서 6년입니다. 근데 미국은 학부를 먼저 마치고 네. 4년제 학부를 마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을 봐서 4년제 의대를 지원하는 그런 4 플러스 4 네.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대 들어간 다음에 이제 레지던트 과정, 보통 한국에서는 인턴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네. 건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네, 그거는 한국과 비슷하고요. 한국은 1년 동안 인턴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3년에서 4년 정도의 레지던트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미국은 인턴이라는 과정은 따로 없고요. 레지던트 1년 차를 그냥 편하게 인턴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인턴 없고 레지던트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를 지원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레지던트 과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라이센스 이렇게 받는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네, 한국은 의대 졸업하고 시험 한 번으로서 국가고시 한 번으로서 이제 환자를 볼 수 있는 면허가 주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 미국은 그게 세 번의 시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US MLE 라고 하는데요. 네. US Medical License Examination, 네. US MLE 그리고 그거를 세 가지 스텝 1, 스텝 2, 스텝 3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스텝 1은 필기 시험인데요. 네. 2학년 의대 2학년을 마치고 그 성적을 가지고 이제 지원하게 되고요. 네. 스텝 2는 조금 더 임상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고 물론 이것도 필기 시험입니다. 졸업하기 전까지만 시험을 보면 되고요. 네. 마지막 스텝 3는 레지던트 과정 중에서 보면 환자 대상으로 완전히 임상적인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험으로서 네. 그걸 보게 되면은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제 환자를 볼 수 있는 라이센스가 주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의대 2년 안에 먼저 필기시험 치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졸업 전에 두 번째 단계를 보고요. 네. 그다음에 레지던트 하는 과정 안에 또 세 번째 시험을 치르게 되면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 자격이 갖추게 되는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의대에서 합격자 선발하는 기준을 좀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인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의대 입학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렇죠. 네. 예, 의대가 이제 칼리지 애플리케이션하고 메디컬 스쿨 애플리케이션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멀리서 보자면은 칼리지 애플리케이션도 다섯 가지 컴포넌트 필요하고요. 네. 메디컬 스쿨도 5가지 필요합니다. 네. 숫자로 나오는 거 이제 GPA, 네. SAT. 네. 여기 이제 칼리지 애플리케이션에서 숫자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숫자 말고 이제 그 숫자가 아닌 걸로 나오는 게 또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소개서, 그렇죠.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이제 액티비티, 네. 과외 활동, 네네. 그리고 recommendation letter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가 college application은 아주 거의 뭐 그 20%씩 골고루 이제 다 이제 입학 사진관이 보게 됩니다. 네네. 메디컬 스쿨도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GPA, 그러니까 대학 4년 동안의 GPA, 그러니까 성적이죠. 네. 그리고 SAT 대신에 MCAT이라고 합니다. Medical College Admission 네네. Test, MCAT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숫자로 나오지 않는 세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개서, 네. 그리고 추천서, 그리고 과외 활동.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이제 5가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요. college application은 보통 17, 18살 네. 이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이제 어플라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admission officer들은 이 친구들의 포텐셜을 주로 보게 됩니다. 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네. 포텐셜을 보면서 이 5가지 컴포넌트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포텐셜을 보고요. 그런데
메디컬 스쿨은 네. 포텐셜이 아니라 퍼포먼스를 되게 봅니다. 퍼포먼스는 이미 대학 4년 동안 이 친구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아카데믹 엑셀런스를 가졌느냐 이걸 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퍼포먼스를 보기 때문에 성적하고 MCAT 성적으로 숫자로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두 번째 다른 점은 뭐냐면은 메디컬 스쿨은 항상 이렇게 3차 시험인데 그게 인터뷰입니다. 아, 그렇군요. college application에서 좋은 학교들은 뭐 한두 시간 정도 인터뷰를 이제 졸업생들이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IB 그쵸.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런데 메디컬 스쿨은 완전 이제 본인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날라와 가지고 네. 1박 2일 혹은 2박 3일 동안 그 학교의 교수나 그 학교의 재학생들하고 직접 원투원, 원투 다수 이렇게 이제 인터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데드라인도 college application은 12월 내지는 1월에 다 몰아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이 다 들어올 때까지 대학교들이 다 기다렸다가 이제 1월, 2월, 3월 달에 이제 입학 이제 하는 서류 심사를 서류 심사를 하시게 하는 분들이 그걸 보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메디컬 스쿨은 네. 6개월 정도 앞당겨 가지고 네. 매년 6월 1일, 네. 6월 첫 주에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을 넣을 수가 있고요. 네. 칼리지에서는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다 보는데 네. 메디컬 스쿨에서는 롤링 베이스라 가지고 아. first come first serve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먼저 오는 애플리케이션을 먼저 심사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매년 6월 1일 날 내지는 6월 2일 날 네. 새벽 6시에 네. 아침 6시에 이제 거기에 애플리케이션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친구들이 기다렸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네. 애플리케이션 넣게 되죠. 네. 그래서 첫날에 들어오는 게 거의 뭐 3분의 1 아. 반 숫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아. 예를 들어서 저희 USC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9,000통 정도 네. 애플리케이션이 들어왔습니다. 네. 한 반 정도가 첫날에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우리 학교에서는 물론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네네. 8월 달, 9월 달 데드라인이 있지만 굳이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고 네. 첫날 한 3, 4천 명 되는 3, 4천 통의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바로 심사를 들어가게 되고 네. 그리고 첫 번째 1차 애플리케이션을 보고 그 다음에 1주 있다가 바로 2차 애플리케이션, 세컨드리 애플리케이션을 인바이트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제 GPA, MCAT 그리고 자기소개서 약식으로 그게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프라이머리 애플리케이션을 하는데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을 보고 나서 이 친구 더 볼만하다 그러면은 이제 2차 애플리케이션을 이메일로 줘가지고 we invite 한다고 그렇게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2차 애플리케이션은 자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에세이를 적게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저희가 3차 애플리케이션 즉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되는군요. 예. 아. 그래서 이 롤링 베이스는 그렇기 때문에 꼭 중요한 게 college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마지막 날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네. 의대 메디컬 애플리케이션은 첫날에 집어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왜 그렇죠? 왜냐하면 같은 점수라도 네. 우리 학교에서는 좋은 학생들 빨리 뽑아가지고 네. 빨리 오프를 해주기 때문에 아. 그래서 웬만한 어드미션은 첫날에 들어온 것에서 다 나가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굳이 9,000통 들어오는데 거의 뭐 잘하는 친구들은 첫 번째 3,000통, 4,000통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첫 번째 빨리 지원한다는 얘기는 이 친구들이 미리 준비가 다 돼 있는 친구들이구나. 아, 준비가 라는 생각이 잘했다. 네, 이렇게. 그래서 굳이 뭐 늦게 온 친구들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장 크게 하는 실수들은 추천서가 네. 보통 교수님들 바쁘시기 때문에 네. 추천서가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친구들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추천서도 다 들어오고 원서가 컴플리트하게 됐을 때 이제 심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 자기가 에세이, GPA, MCAT, 에세이, 뭐 액티비티 다 해가지고 미리 넣더라도 네. 추천서가 한 달, 2달 돼 들어오게 되면은 그 친구는 2달 동안 손해를 보게 된 거죠. 아, 그런 그렇군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보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학생들 굉장히 중요한 거는 교수님들이나 추천서를 써 주실 분들한테 미리 네. 말씀드려가지고 네. 6월 1일이 이제 오픈이라면은 네. 3, 4월 달부터 네. 이제 추천서 이제 써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재촉도 부탁을 하시고 재촉을 해야 부탁도 됩니다.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손해를 보게 되지 우리 않습니다.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학생들이 언제쯤 이렇게 부탁하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세요? 제가 그걸 사정을 다 알고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수님들이 다 알기 때문에 네. 한 3, 4월 달에 그때가 제일 예, 많아요. 제가 올해 넣습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뵙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뭐 저희 레주메를 미리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네. 너무 늦지 않게 한 달 정도 안에 써주시고 제가 한 달 지나가면은 리마인더 이메일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학생 본인이 교수님들한테 자꾸 재촉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면은 본의 아니게 네. 교수님들도 이제 여러 학생들이 부탁을 받으니까 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의대 절차가 많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특히 그 레지던트 과정이 좀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바뀔 예정이고 또 이 바뀌는 과정에서 또 의대 선발 기준이 어떻게 좀 바뀌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지금 우리 의대 학생들은 굉장히 혼돈 지금 우리 그 바이러스, 네, 팬데믹처럼 코비드 바이러스, 예. 그것처럼 지금 굉장히 혼돈에 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그 레지던트를 담당하는 그 보드에서 2022년부터는 네. USMLE Step 1, 그러니까 첫 번째 US Medical License Examination을 네. 이때까지는 점수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점수별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동안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많이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 첫 번째 시험이 레지던트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거의 90%가 네. 이 첫 번째 시험의 스코어를 보고 결정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스코어가 높을수록 좋은 데를 갈 수가 있나 그렇죠. 보죠, 레지던트.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관련 학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유명한 아이비 리그 이 이런데요. 아닙니다. 그 과, 그러니까 아, 피부과, 예. 예, 선호하는 과, 피부과라든지, 아, 네네. 서저라든지, 네. 영상학과라든지 네. 이런 이제 크게 위험하지 않으면서 네. 일은 좀 일은 좀 분량은 적게 하지만 돈도 좀 많이 벌고 네. 공부도 예. 좀 이렇게 좀 편하게 네, 할 맞습니다. 수 있는. 그러니까 피부과라든지 뭐 성형외과 네. 이런 과들이 굉장히 컴피티션이 심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과들로 가려는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엔 150개의 그 MD를 수료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네. 조금 이제 그 이름이 덜 알려진 학교에서 메디컬 스쿨 나오고 네. 내가 아주 좋은 IB라든지 유명한 학교에 레지던트를 가겠다 네. 하는 친구들은 시험을 잘 보게 되면은 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글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높아지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학교에서 메디컬 스쿨 나오고 네. 이 친구가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1, 2년 동안 좋은 USMLE 스텝 1 스코어를 받아가지고 네. 뭐 UCLA니 USC니 네. 굉장히 좋은 학교로 레지던트 또 좋은 과로 네. 뭐 피부과니 성형외과로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스텝 1의 스코어가 이제는 패스 넘패스로 되어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패스 넘패스로 된다는 얘기는 이 USMLE는 스코어를 했을 때에도 95% 학생이 패스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2022년부터 우리 성적을 안 하고 이제 네. 패스 넘패스를 한다. 네네. 그러니까 분별력이 더 이상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러면은 어떤 질문이 드냐면은 그럼 뭘 보고 뽑아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스텝 2가 네. 사실상 여태까지는 레지던트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스텝 2는 졸업하기 전까지만 보면 되었습니다. 네. 스텝 2는 아직도 스코어 베이스드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쟤보다 더 잘나 보이기 위해서는 네. 스텝 2를 당겨서 봐가지고 네. 레지던트 어플라이를 이제 3학년 끝마쳐 가는데요. 네. 그 전에 스텝 2를 봐가지고 점수 올려가지고 네. 제가 잘나 보이는 네. 그런 이제 경향이 두드러지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USMLE 패스, non-패스 말고 어떤 것을 봅니까? 보면은 이제 이 친구의 이제 과외 활동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친구가 의대 1학년, 2학년 동안 얼마나 연구 활동을 했느냐, 네. 얼마나 논문을 썼냐. 사실 저희 USC에서는 1학년, 2학년 동안 리서치를 하는 게 꼭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시다시피 의대에 들어가면 굉장히 바쁩니다. 네. 그 바쁜 과정 중에서
리서치를 하게 된 거는 굉장히 힘들지만 네. 그래도 이제 내가 저 친구보다 잘나 보이고 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리서치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네. 그래서 리서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요 두 가지 USMLE 스텝 1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이 두 가지가 크게 변화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 특히 두 번째가 메디컬 스쿨 애플리케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를 말씀드리자면은 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의대 입학하기 위해서 5가지 컴포넌트가 필요합니다. 네네. GPA, MCAT, 네. 추천서, 네. 과외 활동, 그리고 자기 에세이가 있는데 네. 여기서 딴 거는 다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과외 활동에서 우리 친구들이 보통 병원에 가서 봉사를 하든지 네. 네. 아니면은 이제 의료 활동 가지고 뭐 의사 선생님들 도와주든지 네. 아니면은 홈리스나 이런 불쌍한 분들을 위해서 자기가 사회 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네네.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가운데서 리서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이스쿨 학생 때 리서치를 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요. 네. 이 리서치가 그 메디컬 스쿨 어플라이 할 때뿐만 아니라 레지던트 어플라이 할 때까지 이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김모 선생님 밑에서 리서치 했어요. 네. 1년 동안. 네네. 그런데 이제 메디컬 스쿨 가서도 선생님 제가 이제 바뀐 USMLE 때문에 제가 리서치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그게 연속해서 그게 리서치 활동이 가능한 거죠. 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논문도 이제 1년, 2년 리서치 하면은 논문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네. 그게 나중에 레지던트 할 때까지 그게 좋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심사할 적에 이 친구는 굉장히 꾸준히 열심히 분야에서 또 공부하고 연구하는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나 대부분 리서치가 메디컬 스쿨 내에 있는 네. 선생님들 연구실에서 네. 많이들 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추천서도 받기도 쉽죠. 좋은 네. 추천서를 받기가.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크게 의대 입학에 끼칠 영향을 꼽으라고 하면은 네. 저는 리서치가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더 중요하게 될 것이며 네. 이제 우리 학생 여러분들한테는 꼭 리서치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권해주고 싶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시험이 패스, non-패스라 해서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했는데 네. 오히려 그게 더 변별력이 없어지니까 맞습니다. 예, 이런 어떤 연구 분야나 또 이런 다른 분야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파고들어야 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지금 비슷한 사태가 지금 SAT가 없어지니 네. 맞니 그렇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학부모님들께서 또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럼 그렇죠. 뭘 봐야 돼? 이렇게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SAT가 없어지는 대신에 다른 액티비티가 더 중요하게 더 부각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네. 그럼 교수님 한 가지 더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럼 이 의대에서 합격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아까 5개가 있으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거를 좀 이렇게 강조해야 될 게 있나요? 좀 더 중요하게 보는. 네. 그러면 제가 칼리지는 포텐셜을 보고 메디컬 스쿨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를 본다 그랬죠. 네. 칼리지는 우리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그 포텐셜을 보기 때문에 이 5개의 컴포넌트를 골고루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하버드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했을 때 네. 우리 하버드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는데요. 네. 어떤 경우에는 학업적으로 뛰어나지 않는 학생들도 많이 봤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너가 어떻게 하버드 들어왔니? 뭐 이런, 네. 이런 우스갯소리를 좀 물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네, 그 네. 친구들이 다른 과외 활동 보면은 네. 굉장히 빛나는 과외 활동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왜냐하면 다시 이 친구들은 꼭 교수나 연구직으로 안 가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다면 그렇기 때문에 꼭 GP라든지 성적이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방면에서 우수하면은 그 친구는 사회 나가서 그쪽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구나. 네. 하지만 의대는 이제 완전히 학업적으로 우수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의 생명을 다룬 거니까요. 네. 그래서 딱 의대에 들어가는 이유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렇죠. 이제 살리기 위해서. 네. 그 때문에 학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GPA하고 MCAT이 학부로 그 college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GPA하고 SAT 성적보다 네. 메디컬 스쿨 갈 때 그 이
두 가지 숫자로 나오는 이 두 개가 너무너무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통계적으로 볼 때 이 두 가지 숫자만 있으면은 의대 갈 수 있는 확률이 계산되어 나오는 그런 도표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인터뷰는 네. 사실상 저희가 186명 뽑는데 네. 한 600명에서 700명 정도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네. 이 친구들은 학업적으로는 다 우수하기 때문에 아무나 뽑아도 괜찮다는 입장에서 니네들이 인성을 보고 뽑아라고 하는 저희들한테 그런 네, 가이드라인이 있군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우리 USC에서는 이 친구한테 너 학점 얼마니, MCAT 스코어 얼마니라고 물어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미 다 필터를 거쳐가지고 이 600명, 700명 중에 누구를 선택해도 학업적으로는 다 똑같다. 네. 그런 가정 안에서 네. 그 가운데서 누가 더 좋은 네. 의사 선생님이 될 수 있냐 이거를 보고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들어간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네요. 인터뷰 절차가. 네, 어려운 작업이 또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왜냐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교수 한 명, 네. 재학생 한 명, 네. 이 두 교수 한 시간, 재학생 한 시간 이 두 시간의 1대1 면담을 통해 가지고 네. 그 학생의 이제 인생이 결정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뭐 다른 네. 여러 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교수님들은. 이런 이제 클래시컬한 인터뷰 포맷을 최근에 이제 좀 바꿔가지고 네. 멀티플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를 멀티플 미니 인터뷰 MMI라고 하는데요. 네. 특히 예를 들어서 UC 같은 경우 UC 얼바인 같은 데서는 네네. 일단 학생이 이제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네. 이런 이제 통로 홀웨이에 그 되면은 네. 왼쪽으로 이제 방이 7개가 다 있고요. 네. 그 방 안에 다 인터뷰 교수님들이 다 들어 계십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학생이 들어가서 그 방 앞에 딱 쓰면은 딱 방문 앞에 이런 종이가 붙어 있는데요. 그게 질문이 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each me something. 굉장히 별로 아는 것 같은 질문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2분 동안 읽고 다이제스트를 한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 앉아 계시고요. 네. 그러나서 이제 자기가 뭔가를 그 교수님한테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가르칠 수 있고요. 아니면 쿠킹을 가르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체스라든지 네네.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가르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한된 시간 안에서 그죠? 네, 5분 동안. 네네. 왜 그게 어떻게 인터뷰가 될 수 있지 하지만 그 교수 앉아 계신 그 교수님들은 그 학생들이 얼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이걸 딜리버를 잘 하느냐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환자한테 아무래도 설명할 때도 전달을 잘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스킬도 보나 보죠. 네. 그리고 그 끝나면 다시 나와가지고 그 옆방을 가게 되고 네. 그 옆방은 또 종이 그 문 앞에 종이에 다른 질문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물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방에 가면은 너가 이루었던 가장 큰 accomplishment 뭐냐 네. 라든지 뭐 여러 가지 네. 전문적인 질문이 또 될 수 있고 굉장히 상식적인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MMI, Multiple Mini 인터뷰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은 장점은 뭐냐면은 저 USC처럼 클래시컬리 1대1 인터뷰하게 되면은 그 이제 교수님들의 좀 너무 주관적인 내용이 섞이게 됩니다. 그걸 방지하고자 네.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해가지고 좀 객관화 시키려고 하는데 이것도 또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요? 너무 얕은 네. 심도 있게 물어본 게 아니고 1, 2분 동안 질문을 이제 알아차리고 5분 동안 얘기를 해야 되고 네. 또 밖에 나가지고 또 다른 방에 가야 되니까 너무 네. 정신없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완벽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하기도 하고요. 네, 쓰는 학교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 의대 절차 과정이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네,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인 학부모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오랫동안 네. 학생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들려주고 싶은 얘기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이렇게 칼리지 페어나 이제 개인적인 이제 초청으로 이제 여러 한인 학부모들 만나는데요. 네. 가장 큰 질문이 뭐냐면은 선생님, 우리 애는 피를 무서워해요. 네네.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 그래도 의사가 될 수 있나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아마 저 나이 또래 같은 부모님도 계시고 저보다 연배하신 부모님도 계시는데 그 옛날 사고방식이 의사들은 이제 맨날 이제 환자들 보아야 되니까 피를 만져야 되고 환자들 안 나으니까 그게 너무 큰 스트레스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조금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에서 피를 만지신 분들은 거의 5%에 불과합니다. 누구냐면 surgeon입니다. surgeon. 제가 있는 과가 surgery, department surgery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동료들은 다 매일매일 일주일에 몇 번씩 칼을 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피를 당연히 만져야 되죠. 네. 하지만 다른 90% 선생님들은 네. 피를 거의 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양학과 선생님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피부과 선생님들이나 영상학과 선생님들, 네. 뭐 소아과 선생님들은 이게 그 내과 선생님들 네네. 이런 분들은 이제 환자들 면담하고 이제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서전들한테 리퍼를 하게 되고요. 그렇죠. 외과 의사님한테 그렇죠. 이렇게 연결. 대부분 이제 약을 프리스크립션을 해드리거나 네네. 아니면 뭐 다른 이제 그 처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대에서 이제 해부학 교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의대에서는 피를 많이 만지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해부학 교실이 이제 시체를 가지고 네. 이제 사람을 해부를 연구해야 되는데요. 네. 그것도 이제 죽은 시체고 네. 이미 다 이제 프로세스 되기 때문에 네. 칼로 잘라도 피가 안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요것만 네. 하게 되고 네. 레지던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또 이제 과를 돌게 되는데 네. 한 달 6주, 7주, 8주 정도 이제 서저리 과를 돌게 됩니다. 네. 그때 이제 피를 만지거나 보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우리 관념으로 생각하는 네. 피를 다루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은 피를 다루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컨셉이 만든 건 아니고요. 아. 네. 그리고 사실 제가 하버드 있을 때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은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인데요. 이 선생님들은 나는 리서치가 너무 좋아. 환자들 보는 것보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환자들 보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리서치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경제적인 걸 생각하면은 환자를 보시면은 더 많이 수입이 많았겠지만 네. 뭐 리서치만 하더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잘 먹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이제 연구 활동을 하고 왜 암이 생기고 왜 당뇨가 생기고 어떻게 치매를 치료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예. 연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임상만 가게 되면은 매일매일 같은 환자를 보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환자들은 이렇게 아픈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너무 적다. 이런 데서 오는 자괴감도 많이 들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또 활동 중에 반은 환자를 보고 반은 리서치하게 되는 네. 그런 의사, 박사 그런 두월 과정도 네. 있게 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공부를 잘하고 환자도 보지만 리서치도 하고 싶은 친구들은 꼭 MD, PhD 과정을 어플라이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가 의대 진학 관련인데요. 아마 어쩌면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제가 너무 좁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사실 고등학생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이 의대를 가고 싶다는 꿈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한 80% 정도 맞습니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제 우리 자녀가 의대에 진학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오늘 이 얘기를 들어보시고 또 들으시는 분 이렇게 보신 분들은 의대 진학이 또 이런 다양한 과정을 거치는구나. 또 이런 또 전문적 분야가 굉장히 많구나. 또 이렇게 피를 안 묻혀도 되는 네.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것 특히 같아요. 지금 한국의 우리 그 질병본부 네네, 그게 질병본부, 그 질병예방본부. 예방본부 네. 그게 이제 그 디렉터 계신 의사 선생님인데 네. 환자들보다는 이제 이런 큰 그림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런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 나라가 통치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네네. 그리고 NIH에 지금 앤서니 파우치. 네, 파우치 선생님도 의사 선생님이죠. 네. 하지만 환자 안 보시잖아요. 그렇죠. FDA나 CDC나 NIH에서 나라의 큰 이제 그런 결정, 뭐 법안 내지는 이런 것들을 담당하신 분들도 다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다 그렇죠. 의대 나오시고요. 네네. 그래서
꼭 환자를 안 보시는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네. 예, 그래서 환자를 보는 게 싫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할래요. 그런 분들은 사실 제약회사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네. 되면 환자 안 보고 제약회사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약을 만드는데 사람의 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회사의 큰 그 이그제큐티브 분들 가운데서 MD라든지 이런 의대 쪽으로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께서는 그런 것도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한국 학생들도 환자 리서치 그런 그 정부기관 UN, WHO 제약회사 이런 것들도 크게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사태로 이렇게 좀 어수선한데도 또 우리 학부모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신 우리 홍영권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모시고 또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